네, 최근 들어서 경제 강요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각종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민간에서 위기론이 나올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화자찬했던 모습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인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불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볼까요? 네, 증시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uncertainty,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죠. 네. 이 용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휴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는 지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이에서 미국에서는 uncertainty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아져서 hyper uncertainty. 유시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얘기했던 하이퍼 언서티티 이 용어가 증시상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시상의 하이퍼 언서티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최고 권력자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 하나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는 정치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빅체인지가 되는 시점이죠. 예. 독일에서도 16년 만에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아직 연정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는 숄트를 주장하시는 연방정부, 연정 이런 문제가 유럽의 통합에서도 좌파 쪽으로 성향이 되면 통합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빅체인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일본도 역시 권력이 교체됐죠. 그래서 어제 마침내 100대 총리로서 기요시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과 달리 기요시가 그동안 보여줬던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되고요. 미국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크죠. 연방부채 상한, 또 사회적 인프라 통과 난항 이런 문제가 정책 불확실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중국도 많은 우리가 휴일 기간에 했어요. 헝다 그룹의 정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는 역시 19기 6중 전회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 시진핑의 장기적인 정책 기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콩의 헝다그룹에 대한 거래 정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0월달 누디 말씀드렸습니다는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편차, 니프티 50 현상이 많긴 합니다는 전체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 또 매출액도 작아지는 것이 전체로 증시를 좀 안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좋았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천슬라 얘기도 했고 예. 10만 전자, 12만 전자도 얘기했고 1억 비트도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그때 말씀드릴 때 미첼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혹 이렇게 주가가 꺾어질 때 미첼 함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좋다가 나빠지면 이게 신생아, 비관론이 나오는 건 신생아인데요. 지금은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 네트워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극단적 비관, 신생아는 신생아가 아니라 굉장히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하는 측면에서 극단적 비관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미일 간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사실 심리적 측면이 더 강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두 분 이렇게 기요사키 요게 이분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죠. 네. 그다음에 제로미 시겔 하는 분인데 이분이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론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왈턴 스쿨의 다우존스 지수가 5만 포인트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오늘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리고 성장주, 우리가 나스닥에 속해 있는 성장주가 상당히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나스닥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3대 업종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네. 특히 테슬라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이코로지 이펙트와 네트워킹 이펙트가 있을 때 증시의 모습이다.
우리 그 국내에서도 대형주를 추천했던 그 분들이 지금 그 일반 그 증시 세미나에서도 당신 왜 나오느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주말에 곤욕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겹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3,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임박해서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보면 낙동강 저지선 이렇게 할 때 파이널 드루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낙동강 이렇게 최후의 저지선이 이렇게 되면 부산 앞바다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다 해서 파이널 드루인데요. 네. 최후의 그 증시에서 저지선이 3,000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중에 파이널 드루에 해당되는 3,000포인트가 떨어질지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강요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휴일 기간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회색 코뿔소는 이제 흥남기 부총리께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퍼펙트 스톰에서는 정운보 금감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회의 중에 이런 그 뭐 대책 회의 중에 이렇게 경제 강요들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 강요들이 이렇게 일제히 그것도 극단적 의견을 얘기할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좀 전과 다르다. 좀 전과 다르면 그만큼 대내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불안감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유난히도 이렇게 위기론 많이 나왔죠. 한국경제TV 통해서도 지난 4년 반 이상 동안 위기론 많이 얘기했죠. 주로 민간에서 제기됐죠. 국가부도 얘기, 그다음에 가계부채 얘기, 중진국 함정 얘기, MIT 함정이라 하죠. 미들 인컴 트롤 문제, MIT 함정 문제, 일본형 복합불안 문제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전과 다른 것은 사실 최근의 위기는 경제 강요들이 얘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이 주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이라든가 어려울 때는 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홍부총리께서 얘기했던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사실 그 정원보 그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퍼펙트는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회색 코뿔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어디 생각납니까? 중국을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 증후군 요걸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원래 국제 무역에서 보면 저희들이 국제 협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대장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않고 젖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레이 에어리어 하는 이게 언서티와 맞물려 있죠. 회색지대 이렇게 그래서 회색 코뿔소가 사실 그 광범위한 위기 잠재 증후군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박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회색 코뿔소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위기가 한 곳에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터진다. 이렇게 한꺼번에 터진다 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심리적 효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그 경제 강요들의 사실 그 위기론에 이렇게 돼서 우리 증시가 3,000포인트 임박한 상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 그 지금의 모습이고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증시 안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들이 제기했던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퍼펙트 스톰 이게 어떤 것이냐 휴 기간에 많이 문의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회색 코뿔소와 그리고 퍼펙트 스톰의 최대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 간의 마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 세계가 하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보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미국 얘기, 중국 얘기는 이해는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마 지금 한번 잘 보게 그게 K자 구조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니까 여기 K자 구조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미중 간의 경제 패권은 지금 전입 가경이죠. 관세에서 환율 전쟁에서 첨단 기술에서 지금 부동산과 어떤 국부 싸움까지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국가만 안 되니까 줄서기 하는 거죠. 줄서기. 그래서 줄서기 하는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오라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오라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아니라 피봇 스테이트 투 피봇 스테이트. 그다음에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가 아니라 마이크로레터럴리즘. 그러면 컨비네이션 하면 피봇, 마이크로 지역 블록 쪽에 피봇이니까 양대 축경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모습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다. 그다음에 전체로 마이크로 레터럴리즘의 중간자다. 그럼 우리 중간자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 양쪽 눈치 봐야죠. 눈치 봐야 되니까 이런 흐름을 잘 타면 하나의 도약이 되지만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할 때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샌드위치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에서 피봇 투 피봇 투 피봇으로 그다음에 멀티레터럴리즘에서 마이크로레터럴리즘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쪽의 모습이 되냐면 세계 가치 사슬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가치 사슬.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가치 사슬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공급망 부족해서 지금의 전력난, 지금 인도가 아주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 이어서 인도도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공급 측의 인플레 요인인 제레미 세겔이 오랫동안 간다 하는 것은 사실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 사이드에선 조정만 하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조정만 하면 되는데요. 이 코스트 푸시 사이드, 공급난 부분은 망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성장주가 대형 성장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는 성장주가 와튼 스쿨의 제라미 세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그 대형주를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저가 매수 줍줍 얘기하는 분들의 시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공급망에 의해서 하자면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과 같은 이러한 수출 지향적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어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의 중간자 입장, 그 다음에 지금 입장에서는 세계 가치 사슬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절연 현상이 비추면서 공급망에 의해서 인플레 증대, 그러면 한국도 수출 타격 이런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미중 간 마찰이 위기 지금으로 홍 부총리께서 얘기하셨던 회색 코뿔소의 가장 큰 위기 후보군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강요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 부분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할 때는 네. 사실 연착륙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계부채 절대 수준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크리프 현상, 절벽 현상 것처럼 뭐 조여라, 신용대출 금해라, 대출하지 말아라. 어떻게 지점마다 사정이 있는데요. 한 개 지점당 뭐 이렇게 5억, 뭐 하루에 뭐 5억, 10억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 국가나 나오는 국가죠. 그렇게 대출을 규제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터진다.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은 선제적 대책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세에 도달할 때는 사실 그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 간다. 금수저 같은 사람은 버틴다. 사회적 약자에 간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뭐냐? 코로나에 의해서 내 능력과 관계없이 코로나에 의해서 스퀘어링 이펙트, 상흔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소상공인, 그다음에 MZ 세대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중하위 계층들 이런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부가 거리를 두라 하니까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해가지고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면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절대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는 쪽에 규제해버리면 통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사채시장으로 간다. 이게 소위 풍선 효과다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한번 보면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그 대출을 조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경착륙 방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지금 2달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증가하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액이 증가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아직까지 정책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은 얼마나 자 기준금 올리니까 곧바로 자기 수익금리에 해당되는 대출금리를 30분도 안 돼서 올려버리니까 굉장히 시차와 관계없이 혹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2개월 지났습니다. 가계부채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늘어나는 게 양호한 가계부채가 아니라 거길 조이다 보니까 결국 사채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질적으로도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 여부와 관계없이 자 올려도 괜찮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 근데 가계부채가 위험성이 도달할 때는 경착륙보다 연착륙 방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세계 경기가 좀 안 좋게 되는 시점이죠. 지금 네. 보면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2018년 11월가처럼 경기가 어려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경기가 어려지면 선제적 차원에서 경기는 선제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금리를 당장 엊그제 올렸는데 잉크도 마르게 올렸는데 돈줄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뭔가 대출에서 억제 하는데 이런 소위 policy conflict 문제, 정책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정 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수지는 사실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정책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환 정책을 보겠습니다. 외환 정책에서 보면 지금은 시장 개입 정도가 완전히 투명하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수출 증대를 위해서 과거의 것처럼 이렇게 환율을 쭉 올리면 워낙 저렴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10월 15일도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하고 이제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는 사실 여기에 따라서 환율 조작의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가계부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국민의 경제 생활은 얼만큼 넓은 지역입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이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 해서 모든 경제 강력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사실 다른 부분에 희생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은 금리 인상에서 그 위에 금리 인상하더라도 더 올리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절대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한계 사항에 몰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 배경과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성남 대장동 사태에서도 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역시나 위기 요인으로 꼽힐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대목 관련해서 자 성남의 대장동 사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헌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금융서 CEO들께서도. 근데 그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인허가 사항을 성남 지역이 경기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쪽에 얘기하더라도 인허가 사항을 근데 인허가 사항이 뭐냐? 인허가 사항이 바로 경제적 렌트, 이코노믹 렌트에서 독점적 이윤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독점적 이윤. 그래서 규제라든가 뭔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는 많이 완화됐죠. 정말로 규제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외형상 건수로 보면 규제 완화 정도로 보면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코노믹 렌트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규제는 그거는 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위상, 거기에 따라서 이코노믹 렌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을 사실 성남시청,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점은 굉장히 이코노믹 렌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 프로입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되면 야 내가 한 건 투자해가지고 수천 프로대 전앵커 한국경제TV 와서 열심히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해봐야 출연료 얼마 받습니까? 그거 허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로비하기에 바쁘죠. 그게 지대 추구형 사회입니다. 렌트 오리엔티드 소사이티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기서 출연료 얼마 받습니까? 출연료 많이 못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게 수천 프로 난다 하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이런 사회가 지금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국민들이 보면 이런 게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정은거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친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쫓아가지 않는 거죠. 네. 좀비 국면 이런 상황이 아마 지난 3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도 좀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할지 모르겠다. 뭘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조차도 성남 대장동이 도대체 뭐냐? 한국과 것처럼 이렇게 선진국이다 해서 본인들이 선진국 하는데 한 번에서 수천 불의 건수가 나오느냐? 이 점에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이 안개 시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돈이 투자했는데 한국이 안개 시장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앵커가 나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네. 전앵커가 이제 돈을 꿔주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알면 전앵커께서 돈을 주더라도 내 사용처가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전앵커가 돈을 줬습니다. 근데 한상주 입장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하면 전앵커 전주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이 더 증폭되겠습니까? 안 증폭이 됐습니까? 증폭이 되죠. 증폭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부정부패라는 것은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의 안개망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상당히 안 좋죠. 시기적으로 예. 보면 사실 10월 15일 날 미국의 정부의 환율 보고서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달에는 3대 평가사의 정례 심사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 내용 안의 문제냐 하는 것은 해외 시각까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좋든 나쁘든 어쩌시로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연일 이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해서 다 채워지면 한국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 하는 문제가.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자체도 비용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해외 쪽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대로 조만간 3대 평가사들의 정례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해외 시각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해외 시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활동력이 얼마큼 좋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경제가 활동하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우리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동적이냐? 경제 활력 지표죠. 통화유통속도 수치 제기 아니겠습니다. 통화성수 전부 뭐냐? 통계가 작성률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사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에 한번 해보자 캔드가 아니라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이건 뭐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더 성장하겠다 하는 것보다 아유 그냥 있는 거 쓰죠. 있는 거 쓰죠. 벤자민 증후군이 의외로 사회에 폭넓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게 뭐냐 뭐 잘못하면 수천 프로 나오는데 나 여기 있지 않겠다. 베네수엘라 전철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 폭넓게 매금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에 무기력증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외 평가할 때 역동성을 갖고 한국 경제가 그동안 역동성인데요. 리질런스인데요. 탄력성 보건적인데 이게 없다면 사실 이번에 이렇게 3대 평가사들의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간판기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간판기업. 근데 요번에 평가는 바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등급이 굉장히 이렇게 우려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간판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성이 많이 났어도 지금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이렇게 간판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모습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 수치 좌각화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정부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을 살리겠다는 공약 안 나옵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디펜스하기 바쁩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국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보면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성장 기반을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빠지지가 않을 텐데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놓고 네. 잠재 성장 기반은 떨어졌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졌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예. 물론 정책이라는 건 단기 목적이 있고 장기 목적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금리를 올려놓고 또 더 올린다 하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 이 통계가 나온다 을 감안해 볼 때 이 또한 그 정책 목적이 많이 결부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잠재 성장 기반에선 가장 문제된 게 생산함수 Y는 직고로 L의 알파 K는 베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과 그 다음에 자본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인력 수요 공급 병목 마틀렉과 미스매치 심각하죠. 왜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는 더 이상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죽 컸으면 우리 이렇게 전앵커는 뭐 다른 케이스가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는 프라이스 버치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 통계를 보고 전부 놀랐습니다. 20대, 30대가 컹거루족이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의 시각에 공통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할 때 집이라든가 뭔가 할 때는 도저히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뭐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실 그 결혼도 안 하고 캥거루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부들 공부들 많이 하시고 했던 이런 분들인데요. 그런 게 뭐냐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고병 저율 구조로 정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지금 국민 저축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률이 보면 미래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코브라 ефect 때문에 이걸 저축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어이고 부정부패 그것도 뭐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큰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부정부패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쓰고 보지 하는 자기력 때문에 저축률 민간 저축률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보유도 보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현 정부에서 보면 이채 부동산 두 채 정도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뭐 주중대사라든가 뭐 주미대사 같은 핵심적인 사람은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뭐냐 정부의 정책들에서 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K자금 구조가 심화되기 때문에 자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보면 은행 구조가 금융사 구조이 시중은행 중심이지 않습니까? 담보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뭐냐 더 가져가는 거죠. 어려울 때 상대방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가져가죠. 뭐 할 때 뭐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증시 활성화를 통해야 되는데 증시 활성화는 지금 뭐냐 대내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잠재 성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경과돼서 되겠습니다는 사실 이럴 때에 희망을 가지고 가야죠. 네. 어쩌거나 뭐 정부가 어떻게든 경제 강력이 되든 이렇게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는 사실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야죠. 증시도 지금 동학개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게 증시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낙담하지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낙담이 마시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위기론 제시할 때는 그동안 뭐냐 우리 경제 강요들이 굉장히 아주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 경제 강요들이 왜 이렇게 합창합니까? 한 번 정도로 적하지 않습니까? 정은거 금감원장이 지난 8월 달에 취임사에서 금감원장이 선제적으로 퍼펙션 그런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만약에 정은보 금감원장대로 이렇게 돼서 그때 주식 처분하고 뭐 대형주 좀 이렇게 차익실했다면 지금 상황이 대외적인 상황에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한 시점이었었죠. 근데 한 번 정도 예고성이 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내적으로 대외 상황도 어려워진데 마치 합창하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커지 이펙트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발 뭐냐 경제 강요들이 이제 한 번만 족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모범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마라도나 효과. 마라도나 효과는 뭐냐면 축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이 피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라도나는 더 골 넣기가 더 좋죠. 경제 강요들이 지금 그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한번 퍼펙트 시스템 해서 재미가 걸렸는지 또 뭐냐 다른 사람도 합청하면 국민들은 뭐냐 그 뒷배경이 뭐냐 더 불안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강렬한테 똑 당볼 것은 한 번만 적거다. 이제 지금은 마르데르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수천 프로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이유 불문 당사자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거짓과 거짓을 하는 사기예요. 뭐든지 정직하지 못한 변명병법에서 거짓과 거짓은 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 좀비입니다. 정책 수경출도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프로보노 퍼블릭 항상 강조합니다. 공공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지금 경제 강요들이 제기하고 있는 퍼펙스턴 그다음에 사실 회색 코뿔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이 살려야 동학개미들에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손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어쨌든 선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치권과 그다음에 경제강들이 이끌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우리 경제, 우리 증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끌어줄 사람이 이렇게 저렇지 않느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증시를 이끌어야 된다. 우리 후손들 때문에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삼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내외 변수들이 많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회색 코뿔소 그리고 퍼펙트 스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